사주와 취업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재성격의 치유운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이 재성격이 칠살을 차고 있는 경우를 최대 칠살이라고 그러죠. 이 경우에 어떤 운이 길한 운이고 흉한 운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재성격 시간에요. 이 재성격의 주요 논점 시간에 했던 건데요. 재성격이 칠사를 이렇게 차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 경우에 이 칠살은 지난 재성격의 논점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정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주로 일간에게 해악을 가하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칠살은 이 양인격의 경우만 제외하고 모두 어떤 식으로든지 이 칠살을 통제해야 됩니다. 통제를 해서 어, 정관으로 작용하도록 해야 하죠. 이 칠살을 통제하는 수단에는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 이게 일간인 경우에는 상관하고 합사를 하죠. 양일간인 경우에는 이 양인이 이 겁재가 되죠. 이 양인이 합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면은 이 칠사를 인성으로서 설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죠. 예, 그래서 이 재성격에 있어서 칠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 제격인데 칠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재생살이 되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반대편에 그 세력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칠살을 만나면은 이 칠살과 같은 무리가 된다. 그래서 그걸 편당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른바 재생살을 하면은 제격에 있어서 재성격에 있어서 칠살을 보면 재생살 사주가 돼서 이른바 파격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칠살을 제어시켜야 됩니다. 이게 뭐 식신으로 제어하는 거는 주로 힘으로 제어시키는 것이죠. 식신 제살. 또 양일간인 경우에는 상관으로 대사를 하는 거죠. 또 음일간인 경우는 상관으로 합사를 하든 양일간의 경우 이, 이 겁재 즉 양인이라고 그러죠. 양인으로 합사를 하든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이 칠사를 통제해야 됩니다. 통제를 통제를 함으로써 나에게 해악을 가하지 않고 정관처럼 작동할 수 있게 정관으로 작용을 하면은 에,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내가 인생을 올바로 제대로 살 수 있게끔 가이드를 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양인으로 합사를 하던 상관으로 합사를 하던 이 사주는 간목이니까 이게 이제 양인이 되는 거죠. 양인으로 합사를 해서 죄를 남겼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 이렇게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 모두 귀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지난 영상에서 이것이 모장원의 사주였군요. 모장원의 사주는 이렇게 설하고 선생은 이렇게 을경합하고 또 진요합으로 해서 금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하고 선생은 이 오화 속에 있는 정화가 용신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용신으로 금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이 경우는 이 원칙이 적천수의 용신과 자평진전의 상신이
다른 지점이죠. 예, 자평진전식으로 보면 이 양인 을목이 상신이 되죠. 어, 이거는 이제 격이고요. 여기 진에서 분기가 올라온 거죠. 예, 그 점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게 자평진전식으로 보느냐, 적천수식으로 보느냐의 그 차이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식신으로서 제사를 하는 것이죠. 이건 이어서의 그 사주인데요. 이렇게 일간과 예, 칠살의 세력이 비슷비슷하죠. 물론 제 성격이지만 일간도 굉장히 강하죠. 비견도 있고 여기에도 통근하고 여기에 장생을 얻고 또 장생을 얻었죠. 또 칠살도 목을 얻고요. 목을 얻었죠. 그래서 칠살이 또 이렇게 원로부터 생도 받고요. 이렇게 강화하면은 식신호로 나의 힘과 칠살의 힘이 비슷하면은 식신호로 제사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 이런 존재 하에 제 성격이 칠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떤 운이 길한 운이고 흉한 운인지 그 치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평진전 원문의 내용을 보면 제 성격이 칠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은 진월의 간목이기 때문에 이 진월에서 본기가 이렇게 투했죠. 그래서 월을 대표하는 것이 이 무토가 된 것이죠. 얘가 용신이죠. 격국 용신이고 이렇게 청간을 이런 살펴보니 일간과 같은 오행을 제외하고 보니까 남은 게 칠살인 거죠. 칠살. 그래서 제 성격이 칠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 성격이 칠살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진합을 했고요. 그래서 제 성격이죠. 그래서 천간을 보니까 일간과 같은 오행, 그걸 제외해놓고 보니까 식신호고 칠살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예, 그랬어요. 제 성격에 있어서 칠살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합살이든 제살이든 따지지 않고 합살이 됐든 제살이 됐든 따지지 않고 운에서 식신이나 상관운 또는 신왕운이 좋다. 이게 이제 방은 지지를 의미하죠. 대운에서 그런 이런 식신이나 제 성격에 있어서 평관을 보면은 재생사를 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칠사를 통제, 관리하는 수단이 상관이 됐든 식신이 됐든 이게 상관이든 식신이든 이걸 통제를 하는 거죠. 아니면 상관으로 합을 하든 여기 양인으로 합을 하든 어떻든 간에 이게 통제 관리를 해야 좋다는 거죠. 여기 이제 신왕운이 좋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비겁이 있으면 그 일간이 이 칠살의 공격으로부터 이게 이른바 맷집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저항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쪽이 좋다는 것이죠. 아주 간명하죠. 여기 제사를 하는 거는 뭐 식신으로 제사를 할 수도 있고요. 상관으로 제사를 할 수 있고요. 주로 극을 함으로써 하는 것을 제살이라고 그러고 이제 상관합살이든 양인합살이든 이게 합으로써 통제하는 거 그걸 합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살 합살의 수단은 식신이나 상관이나 여기 양인이다. 예, 그거를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주는 식신으로서 제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두 다 귀격이 되는 거죠. 이 여기에 대해서 설하구 선생은 뭐라고 표현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평주를 보면 제 성격이 칠살을 차고 있는 경우 이게 칠살이 합거가 되지 않든지 즉 합살이 되지 않은 경우죠. 이게 칠살이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칠사를 이 합으로서 제어하던, 극으로서 제어하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칠사를 통제하지 못한 경우죠. 합으로서 통제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게 극으로서 그, 제어하지, 그죠? 극으로서 통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당 이 칠살이 중요하다. 이 제격에 있어서 칠사를 보면 얘를 어떻게든지 통제를 해야 되는데, 통제 수단은 이런 식신이나 상관이나 여기 양인인데, 얘들로 뭐 극을 하든 합사를 하든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제가 이 평간을 생해가지고 내 입장에서 보면 이 카운터파트 반대 진영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가 이 칠살과 같은 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살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살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살이 중요해지니까 중요하다고 볼까요? 아니, 재여서 칩살 쪽으로 무게추가 이동이 돼 있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시 재를 논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밑에를 읽어보면요. 이 재성편에서, 이게 재성의 주요 논점 편에서 했던 이 모원장의 사주를 보면 소위 합을 함으로써 합사를 해서 재를 남긴다는 것이다. 이게 소생이 예전에 이거를 처음 웹체독 할 때까지는 이해를 못했죠, 이거를. 그리고 그 번역으로 해놓은 거는 더 어렵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재생사를 해가지고 그 이 칠살이 굉장히 강화됐는데 다시 이렇게 합사를 해가지고 재를 남겼다고 재를 보존했다고 이렇게 의경합을 해서 이 칠사를 통제함으로써 이 재를 보존했다. 그래서 지금 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재를 논하는 것은 옳지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칠사를 위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칠사를 위주로 봐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얘를 통제해야죠. 식신이나 상관이나 양해놓음. 그 얘기를 하기 위한 표현이 지금 이겁니다. 소상이 예전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참 그 메테도 할 때까지는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는데요. 예, 천간의 을은요. 이 을은 경금을 따라서 변화됐다는 얘기죠. 뭘로? 이게 을경합화 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을이 이, 금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소리를 천간의 그 을은 금을 따라서 변화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즉 을경합을 얘기하는 거죠. 지지의 지는 요 지는 이게 유금과 합했다. 합해서 온다. 이게 합해서 어디로 왔다? 또 금으로 진유 합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을경 합금 또 진유 합금 그렇게 하니까 금의 세력이 이게 을경 합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합살이 합으로 이렇게 그 합반시키지 못했다. 기반이 안 된다는 거죠. 합해서 금으로 변했는데 오히려 금이 더 왕성하게 돼가지고 이 네 글자가 다 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제가 안 된 상태라는 거죠. 이게 다 금이니까. 그래서 이 금이면은 이제 금을 대표하는 게 여기 경금이거든요. 그러면은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칠살이니까 이 경금을 어떻게든지 통제하는 쪽에서 따져야지 여기 어, 경금을 합반시켜서 재를 보존했다. 이거는 논리에 지가 않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써는 겁니다. 응당 살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기 때문에 에, 배를 다시 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모장연의 사주에서, 요 사주에서 이렇게 합살해서 죄를 남겼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게 그 심 선생은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을경 합금 해서 합화해서 금으로 바뀌려면은 그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소생이 그 합화 시간에. 일단 금월에 태어나야죠. 이게 신월달이나 6월달에 태어나고 천간에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야 줘야 되고 또 이렇게 지인을 봐야 되죠. 등용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서 선생은 이런 천간 합화나 이렇게 육합을 해가지고 화되는 것을 주로 많이 인정합니다.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 글자가 모두 이렇게 선합, 지합을 해가지고 이게 다 금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금 기운을 대표하는 게 경금인데 경금이 칠살이에요. 간목에게는. 그래서 경금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찾아보니 정화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화. 그래서 제가 칠사를 왕하게 하는 걸 더 조장한다, 생한다는 거죠. 재생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지인이요. 지인이 간목 입장에서는 재성이죠. 그런데 얘가 아, 진유 합을 해가지고 금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생살 이게 제가 살이 왕어죠. 이렇게 네 글자. 그리고 임수도 아니 이 무토도 이렇게 살을 생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실살을 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토도 칠살을 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이 살이 왕성한 것을 더 조장하고 더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오중에 정화를 가지고 칠사를 제복해 놓은 것을 용신으로 삼아야 된다. 즉 정화가 용신이란 얘기예요. 서선생은요. 정화가 이 금 세력을 이제 상관으로 대사를 해야 되는 그런 오화가 용신이라는 얘기죠. 여기 무토도 어, 네, 재생사를 한다는 거죠. 그 이 왕한 살을 더 생한다는 얘기죠. 그 표현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살과 같은 당인데 같은 당이 돼서 이렇게 재생사를 하죠. 얘도 진유합의해서 금으로 바뀌었죠. 그래서요. 재생사를 해서 이 제가 이 경금하고 칠살하고 같은 당이 돼서 자기 일간을 간목을 공격한다는 거죠. 재성이 이게 편당해서 칠살과 같은 당이 무리가 돼서 일간을 공격하는데 어찌하여 재성을 용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재성을 용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자평진전에서는 이 격이 용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격공용신이죠. 적천수의 용신의 개념과 이 자평진전은 이 격이 용신이죠. 그 개념이 이게 예, 패러다임이 달라요. 서 선생은 자기가 적천수를 신봉을 하니까 이 용신이라는 개념을 자기가 사용하는 용신 개념이 옳고 자평진전에서 이야기하는 격국 용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공격을 하는 거죠. 왜 재성이 칠살과 같은 무리가 돼서 일간을 공격하는데 나 일간을 공격하는 것을 뭐으로 사용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용신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 자평진전과 적천수의 그 패러다임의 차이죠. 사주를 통변하는 그 방법론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다지 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재성이 이 경금을 생으려면 칠사를 생으려면은
감목을 뛰어넘어서 가야 되죠. 그런데 이 사주가 그 유명한 설상공의 사주예요. 예. 이 사주에서는 정관격이죠. 대부분 사람들 이거를 신금에서 임수가 투관이 돼서 인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자평진전에서는 정관격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정관격인 이유는 이 무토로부터 생을 받아서 재생관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관격이 상신으로서 이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죠. 두 개를 다 사용하는 거죠. 이 정관이 이렇게 강하고 쟤도 이렇게 이부터가 강하죠. 요걸 얻었고요. 이거는 장생을 얻었죠.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을목 입장에서는 재성도 강하고 정관도 강해요. 나의 반대 진영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이 일가는요 인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인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 거죠. 그래서 설하고 선생도 이 사주에서는 용신을 임수로 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신약하기 때문에. 이게 제왕을 얻었으나 왕지를 얻었으나 이 정관 세력과 아, 여기 그 재성의 세력이 워낙 막강해서 이 일간이 굉장히 신약하다. 그래서 임수가 용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설상공의 사주에서는 이 무토가 제극인을 못 오기 때문에 이 인성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귀격이 된 사주거든요. 왜 무토가 제극인을 못 오느냐? 극화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이 정관이 중간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이 극을 하기 때문에 이 무토가 을목 무서워서 이 을목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귀격이 된 거거든요. 인성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술운이나 뭐 진운 이런 거 오면은 이 무토가 힘을 받게 되죠. 그래도 이 을목을 뛰어넘어서 임수를 극할 수가 없어요. 얘가 힘이 있어도. 그런데 대운에서 무운이 오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동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 작용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인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운에 굉장히 흉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임수로 극하로 못 간다는 거죠. 을목에게 가로막혀서요. 무토 입장에서는 을목이 자기를 극하는 정관이에요. 정관 무서워서 이쪽으로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밑에 사주를 보면은 예, 소생의 이 사주도 그렇고 이 사주와 이것도 이제 질문을 드린 건데요. 이게 경금을 생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설하고 선생 표현에 보면 이 무토가 경금을 생했다고 그랬거든요. 생으려면 간목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간목은 무토 입장에서 칠살이에요. 여기 이 무토 입장에서 정관보다 더 무서워요. 칠살이. 칠살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생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려봤어요. 소생이 예전에 그 초창기 때요. 그 명리 서적을 몇 권 쓰신 어르신에게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그리고 이 사주도 왜 소생이 명력 공부 지금 거의 6년 가까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사 이 자평진전 책을 보고 제대로 알게 된 게 이 사주가 인성격이 아니라 재성격임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어, 이 사주는 재성격이 아니라 인수격으로 봐야 된대요. 그래서 자평진전 원문을 갖다가 해석을 해도 인정을 안 해요, 그분이. 그리고 이거하고 여기는 극화를 못 간다고 하는데 을목에 막혀서 무토 입장에서는 을목보다 더 무서운 간목이 있는데 어떻게 어, 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생해 주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질문을 드려봤는데 몇 분한테
상당히 오래 공부하신 분들인데요. 그 명리 책도 쓰시고 유명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 논리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그래서 소생의 자평진전을 읽고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한 이 유튜브를 해가면서도 이거는 을목에 가로막혀서 이쪽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인성이 보호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유튜브를 해가면서 이쪽으로 이게 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쪽은 을목 무서워서 극을 못 하는데 간목 무서워서 이게 생도 못 해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소생이 예전에 그런 문제 의식을 가졌듯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질문을 못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 뒤로 예전에 그 초창기 때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고서를 계속 이 책 저책 뭐 보다 보니까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무토 입장에서 자기의 관이나 살로 가로막혀 있으면 그걸 못 합니다. 그런데 생을 할 때는 여기가 칠살로 막았다고 그래도 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러느냐?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이게 재성 입장에서 재극인을 하려고 그러면은 요거죠. 재극인을. 이게 재극인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 비겁 입장에서요. 이 비겁. 비겁이 재성 입장에서는 관이고 살이죠. 관살이 인성을 보면은 이게 제극이니까요. 제극인 하려고 그러면요. 이 제 입장에서는 얘들이 관살이거든요. 인성은 이 관살의 어머니에 해당해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여기 관살 입장에서는 내 어머니를 극해서 힘들게 하겠다는 거죠. 해롭게 어머니를 어, 공격한다는 어머니를 이 재성이 공격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생해준 어머니를 공격한다는데 이 비겁이 이 재성을 그냥 놔두겠어요? 곧바로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성 입장에서 이 자식들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인성을 극하려고 그래도 이 이제 이, 이 비겁은 이 인성의 자식이거든요. 재성이 인성을 극하려고 그래도 인성의 자식들이 재성 입장에서는 이게 관살이에요. 자식들 무서워가지고 여기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공격하려고 그래도 을목에 이게 어머니 격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수 입장에서는 을목이 자식이거든요. 자식 입장에서 보니까 내 어머니를 극한다고 힘들게 한다고 용서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을목 무서워서 이 그 자식 무서워가지고 이 을목의 어머니를 공격할 수가 없는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요, 을목이 칠살이라고 해도 봐요. 이 재성, 무토는 이제 재성이죠. 여기 간목은 칠살이에요, 재성에. 칠살인데 가만히 있으면은 칠살한테 맞아 죽어요. 맞아 죽어. 가만히 있으면은 극받아서 어떻게든지 이게 험난한 뭐가 있어도 이걸 통과시켜서 가는 이쪽으로 가야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 재성은 이쪽으로 가야만. 이쪽으로 가면은 거꾸로 공격할 수가 있는 거죠. 비겁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이게 세상 만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거꾸로 얘네들을 극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만히 머물러 있어서는 맨날 얻어 터지고 공격만 받을 처지에 있는 거죠. 공격만 받을 처지에 있는데 이쪽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세상에서 갈 수 있게 돼 있어요. 미국이 그 멕시코 쪽으로 담장을 아무리 높게 쳐도 여전히 그 미국으로 그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미 사람들. 그거 같죠. 예, 소생이 예전에 그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군대 생활을. 아, 그게 피해 능선 등 이게 거의 절벽에 가까워요. 절벽에. 그냥 보통 이렇게 보면 거기에 철조망을 칠 필요가 없어. 치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경사가 심하거든요. 거기서 그냥 아무것도 안 붙잡고 걸어갈 수가 없는 정도로 거의 절벽에 가까워요. 그런데 거기에 철조망이 다 쳐 있고 그 6.25 때 그 참전한 그 저희가 중대장이었다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울더라고요. 자기 중대에서 3명 살고 다 죽었대요. 그런데 그 능선을 뺏고 빼앗기는 그 공방전을 열 몇 번을 한 데가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절벽이라고 그래도 죽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다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못 올라오게 그 엄청난 절벽에 철조망을 또 쳐놨어요. 예, 이런 거죠.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맨날 두들겨 맞고 뭐니까 어떻게든지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세상 이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 이게. 아무리 어려워도 뭐죠? 데스밸리라고 그러죠. 죽음의 계곡을 건너는 거죠, 이게. 건너면 사는 거죠, 이제. 가만 안 건너고 있으면 계속 얻어맞가 끝나는 거죠. 그런 원리하고 같은 거죠. 이게 가만히 보면은 여기 무토는 을목이 정관인데 정관 무서워서 그걸 못 오는데 그건 못 오지만 관살로 가로막혀 있어도 생은 할 수가 있다는 원리가 이 논리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요, 예, 이게 오행상으로 보면은 개성 입장에서는 관살은 생하는 거니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인성은 관살보다 더 멀리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게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지만 이게 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거든요. 이게 기가. 그런 의미에서 여기는 이 무서워서 멀은 거죠. 멀음. 그래서 이렇게 한 칸을 띄면은 기의 종류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이산적이라고 할까요? 여기는 연속적이라고. 여기는 이제 스펙트럼이죠. 이렇게 가는 것은. 스펙트럼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는 일종의 부연속적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더 부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 때문에 여기는 이걸 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소생이 고서 이것저것 읽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알아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칠살편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재성 입장에서는 나를 자기를 극하는 게 비겁이니까 반대 세력이에요. 일간과 내가 같은 세력이라면 얘네들은 반대 세력이라고 그랬죠. 어, 비겁이 느끼기에는 자기를 공격하니까 반대 진영 그러면 주로 관사를 생각하는데 예, 늘 눈에 말씀드렸죠. 나의 반대 진영은 이게 제관인이라고요. 여기는 이름이 정편으로 다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인성은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고 그랬죠. 관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나의 반대 진영이지만 나를 생해준다는 측면에서는 내 편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 나의 반대 진영은 얘네들 둘이에요. 얘네들 둘. 그래서요. 자연스럽게 재생살 되는 거는 재생살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제가 칠살과 같은 당에 대해서 이제 칠살과 한 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나를 공격하게 돼 있는 거죠. 재생살이 되면. 그래서 제격에서 칠살을 보면 파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재생살이 되니까요. 나를 공격하는 건데 용신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사용하면 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를 공격하는 게 이익이 아니라 불이익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용신이라고 하겠느냐, 이제 그 얘기죠. 어, 서라고 선생은. 자기는 이걸 신봉을 하니까. 그러나 자평진전은 그 용신은 그냥 격국 용신일 뿐이고, 격일 뿐이죠. 그 격을 완성시키고, 어, 그 용신을 도와주는 게 이 상신이에요, 상신.
상신은 자평진전에서는 이 양인을 상신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나는 자평진전 모두 접전서가 옳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표현에 지나지 않아요. 깊은 것은 간목이 진월에 태어나고 진시에 태어났다. 그리고 진시에 태어나면은 이게 목의 역이 아니냐, 목에. 그래서 목의 여기가 여전히 존재한다. 목, 목의 여기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간목 일간에게 힘이 어느 정도 대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간이. 이렇게 다 칠살, 이 네 글자가 칠살로 돼 있어도 여기 진시 이렇게 해서 힘을 주고, 보태주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결국 신약하게 돼서 나쁘게 됐다. 신약을 싫어한다. 이게 지인이 목에 여기가 있다고 그래도 이 어마어마한 이게 금의 세력 때문에 반대 진영 때문에 내가 신약하다. 그래서 싫어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운에서는 여기 인묘, 이제 인이나 묘, 요 대운 있죠. 일간에게 힘이 되니까 좋은 운이겠죠. 또 신앙한 지. 그러니까 일간을 어, 그 인묘 이게 신앙하죠. 일간에게 힘이 돼주는. 아니면은 인성운도 괜찮죠. 인성운도 신약하니까요. 아니면은 이게 병정으로 얘네들은 이제 병정은 이게 제사를 하는 거죠. 병은 이제 식신이고요. 정은 상관으로 대사를 하는 거죠. 이 경금을. 그래서 좋은 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묘든 그 병정운이든 요 운이죠. 인묘고 병정운은 마땅해서 마땅히 귀하다. 좋은 운이라는 얘기죠. 마땅히 기억이 될 수 있는 운이라는 거죠. 병정이라는. 그리고요, 을, 해, 갑, 이 세 운이죠. 여기 을, 해, 갑. 이것도 일간에게 다 힘이 돼주죠. 해가 와도 갑에게 장생이죠. 통군이 되고요. 다 힘이 돼주죠. 이 세 운도 역시 일간을 도와주고 왕하게 한다. 그래서 다 좋은 운이라는 거죠. 여기 을, 해, 갑. 이게 병정, 인묘, 좋은 운이라는 얘기죠. 오직 좌우는 우하를 충한다. 이 좌우 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용신을 충한다는 얘기죠. 설하고 선생 입장에서는 용신을 충해서 부서지면 이 엄청난 이 금의 세력이 일간을 공격을 까요. 이게 다 칠살인데 이 네 글자가 어, 네 글자가 여기 진유 합금 이렇게 합하여서 을경 합금 너무 양을 그것도 다 이제 포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이 네 글자를 대표하는 글자가 경금이에요. 그래서 또 강화하면은 편화된다고 그랬죠. 정관보도 칠살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지 통제해야 되는데 통제하는 수단이 여기 정화밖에 없는 거죠. 정화. 그런데 이게 자대운이 오면 좌우충으로 이게 정화가 꺼질 지경이 와 있는 거죠. 좌운에는 오화를 충해서 아마 출사 입생 이게 죽음을 탈출해서 삶으로 진입했다. 이게 뭐죠? 구사일생 했다는 거죠. 구사일생의 어려움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 이 자운에. 굉장히 이게 휴먼 대운이라 이거죠. 구사일생에. 비록 자진이 서로 반합을 할지라도, 그렇죠. 자운이 오면 이렇게 자진, 여기도 자진 이렇게 하죠. 할지라도 아마도 그 충을 쉽게 해소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흉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보면은 이렇게 자진합 또 여기도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이것도 5년이죠. 5년으로 5년 5년이라고 보면
1년 3개월, 또 여기도 1년 3개월, 1년 3개월, 1년 3개월. 이렇게 보면은 자진합 해가지고 여기도 자진합하고 수가 강해서 이 자 입장에서 합을 하지 충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설하고 선생 이 대가가 뭐라고 하냐면 뭐죠? 자진합을 했다고 해도 그 충을 쉽게 해소시키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게 해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소생처럼 이렇게 1년 3개월, 여기도 1년 3개월, 1년 3개월, 요때 힘든 일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이때.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사일생의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거는 이 사주에서는 오화가 수명성으로 보여요. 목숨을 관장하는 별이에요. 글자라는 얘기죠. 이게 보면은 이게 소생이 이게 을경합금 또 진유합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게 천간합이나 이걸 합화를 소생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데요. 이 오화가 목숨을 관장하는 글자, 그거를 명리학에서 수명성, 그렇죠. 목숨 숫자, 목숨 명자, 그 수명성 또는 수원성, 목숨 숫자, 이게 그 으뜸 원자, 그래서 수원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사주에서는 오화가 수명성으로 보여요. 오화가 가장 중요한 글자죠. 가장 중요한 글자를 이렇게 충을 맞으면은 안 좋은 거죠. 수명성이라고 보이는 근거는 이거죠. 수명성의 원리는 이 사주 8글자 내에서 가장 존귀한 글자, 가장 소중한 글자, 그것이 수명성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소승이 이거를 어떻게 터득을 하게 됐느냐면 규역을 공부하다 보면요. 유일한 다른 효는 다 음으로 돼 있는데 자기 홀로 양으로 돼 있는 효가 있어요. 그런 그런 괴에 그 양으로 된 효사를 읽어보면 모두 다 좋은 소리가 써 있어요. 굉장히 소중하다는 얘기죠. 또 유일한 음효도 강합니다. 뭐 택천캐계의 그 상효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어마무시하게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에서도 음양으로 이때는 이제 주역식으로 이렇게 대음양에 의해서 사주를 보는 게 좋죠. 소음양으로 보면 아무리 양팔통 사주라고 그래도 이 수명성이 잘 안 보여요. 대음양으로 봐서 이, 이 지지를 보면요. 이거는 을목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죠. 이 주변으로부터. 그리고 진요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 신금한테 을목이 그 극당해가지고 근이 없는 거는 같아요. 그냥. 그리고 이게 을목은 이렇게 경금과 유금으로 포위를 당했어요. 이게 합화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얘는 있으나 마나한 거고 이게 습토는 경금을 이렇게 생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천간은 지지는 가만히 있어도 천간이 빼가는 거예요. 얘가 동을 하니까 생극제화를 하니까요. 설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천합지합이 되면 거의 같은 물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기도 또 이게 습토거든요. 습토. 이건 천간에 떠 있는데 이 무진 괴강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논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지지를 보면은 다 음으로 돼 있는데 희소성이 이 오화 하나만 양으로 돼 있어요. 양.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고요. 그 간목일간에게는 이게 상관이거든요. 상관이자 이게 이제 기토가 있어서 목숨의 원천이 양명지원이기도 하죠. 그것이 이게 다 포위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양반은 말을 잘할 거예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양반이죠. 이게 가장 희소성이 있으니까요. 음들 속에 있는데 자기 혼자만. 그리고 이게 또 고루 돼 있어요. 이게 수의 집합체거든요. 음들의 집합체예요. 그 중에 양이 하나 있으니까
이 오함은 일당백을 하는 그 가성비를 이피션시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글자예요. 아주 빼어난 거죠. 예, 그것이 자가 오면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고요. 이렇게 자진합, 여기도 또 자진합 오면 물바다가 된 거예요. 이건 꺼지기 직전까지 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런 죽음으로부터 탈출해서 삶에 진입하는 그런 날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요거는요, 이제 이런 사주는 유년을 그 감안을 하면은 언제 죽을 수 있는지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거의 뭐 안 틀릴 겁니다. 저희 집안 어르신들 다 그렇게 찾아냈거든요. 에, 그리고요, 추군도 안 좋아요. 추군도. 추군도 그냥 넘어갔을 때는 아마 그 유년 세운이 그럼 언제 사건 사고가 벌어질 것이냐 그 유년하고 대운을 함께 봐야 되는데 유년에서 좋게 그 어떻게 흉하지 않게 왔기 때문에 흉하지 않았지 대운상으로 봐도 이 축이 오면은 이게 이른바 이제 뭐 축의 원진 때문에 안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그런 신살로 사망 시기를 원하는 건 그, 말도 안 됩니다. 전혀 설득력 없습니다. 생급제와의 문제죠. 아마 이때도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 유년은 유년원에서 도와줘서 큰 탈이 없었으면 없었지. 이때도 대운상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요. 여기는 이게 회를 당해요. 이게 스토한테.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스토거든요. 이게 또 축진 파까지 해가지고 더 요동치는 거죠. 그럼 더 이게 이제 설기를 더 금방 당하게 되는 거죠. 예, 이때는 유년에서 축원은 도와줬을 것이다. 약간 축, 자운 굉장히 흉하다는 게 보입니다. 이 사주도 보면은요, 수명성 이 사주에서는 여기 임수가 그 수명성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사주는 가만히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찾아내려면은 보수죠. 이게 천간만 보면은 임수가 홀로 음이죠. 근데 지지는 음양으로 따지면 얘네들은 양이고 얘들은 음이에요. 이런 사주에서 수명성을 찾아내기가 어렵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어, 선생 견해로는 아마 설하고 선생은 이 무인 대운의 이 설상공이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무인 대운 중에 아마 인대운에 죽었을 확률이 커요. 정확한 거는 이 대운 기간에 유년운, 즉 세운을 놓고 함께 봐야 이 양반의 언제 돌아갔을 공산이 크다. 그걸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운이 안 좋다는 거는 뭐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관은 강하고 재가 엄청 강하죠. 여기서禄을 얻고요. 장생을 얻어서. 일간은 예, 흔히 여기 인목의 제왕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인성이 있고 이 간목 그 겁재 도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 이 제관의 세력을 감당 불가능하죠. 이게 설상공이고 재와 정관도 강원대도 되고 재도 만만치 않은 엄청나게 반대 세력이 강해서 인성이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성이 아주 중요한 글자죠. 그래서 서 선생도 임수가 용신이라고 보는 거죠. 적천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자평진전식으로 보면은 용신은 신금이죠. 격고. 그리고 상신을 재와 인성을 함께 사용한다고 했죠.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인성이죠. 신약하니까. 그 얘도 이제 상신이 되는 거죠. 적천수 논리에 의하면 이렇게 용신이 극을 받았다. 이게 무토로 오노로부터. 그러면 뭐 엄청나게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용신이 합반된다든지 뭐 원국에 있어서 이렇게 깨져 있으면
평생 하나의 일도 이루어지를 못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임철주 선생 책에 보면. 그래서 무운이 흉한다는 것을 쉽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알 수가 있는데요. 예, 무운도 안 좋지만 인운도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 이유는 왜 그러느냐? 서 선생이, 서라고 선생이 아마 무인 이 대운, 요 5년이나 인운 5년에 월령하고 충하기 때문에 아마 여섯 번째 대운이죠. 그때 설상공이 죽었을 것이다. 그러는데, 뭐, 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두 개, 이제, 여기 인신충이 두 번 일어났다. 그렇게까지는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말이 없죠. 그게 왜 그러느냐면요. 이렇게 인신은 충만 하는 게 아니라 형도 하죠. 그리고 인사도요. 이게 인사해도 하죠. 이게 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사천도 하고 인사형도 해요. 보면은요, 이 충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인하고 신하고 충을 하면은 이게 신금 속의 지장간의 경금이 간목을 극하죠. 그러면 여기 인 속에 있는 병화가 경금을 극을 해요. 그러면은 이 신금 속에 있는 임수가 또 병화를 공격을 하죠. 그러면은 이게 인중에 있는 무토가 이제 장생이죠. 장생이 여기 임수를 또 극을 해요. 계속 난투극이 벌어지는 형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2대2로 인신이 싸우고 있는데 인사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인사형도 이제 극을 하는 거거든요. 형의 본질을 서 선생은 이제 충의 본질은 극이에요. 형도 충과 유사하게 봐요. 그리고 또 인사천, 인사해를 해요. 그거는 이게 천간에 기토가 있을 때 오화는 이 사주에서 이게 이제 기토라고 그러고 이게 무토가 아니라 기토고 이게 사화가 아니라 오화라면은 얘를 이제 을목의 그 오화면은 식신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기 기토가 있으면은 을목의 그 재성으로 보는 거예요. 오화를. 그 언젠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화의 본기가 병하고 무라고 그랬죠. 병하고 무요. 이렇게 천간에 무가 있으면은 얘는 화보도 토의 성격을 강한 거예요. 토의 성격. 그런데 얘하고 이렇게 인사형을 하죠. 형을 하면 형의 본질은 충과 유사하게 이게 토끼리 충, 그럼 붕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붕충이라 토가 깨지지 않는 거죠. 오히려 토가 활성화되는 거죠. 형이라고 그래도 충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무토와 여기서는 무토가 중기고 여기서는 봉기예요. 인사형이든 인사해든 인사천이든 화도 활성화되지만 뭐가 활성화되느냐? 토가 활성화돼요. 화토가. 이게 2대2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싸우는데 이게 인사형, 인사해, 인사천 이게 있어서 무게 중심을 이, 이 신금이 아니라 그 음양 싸우다 보면은 여기 무토가 더 활성화돼요. 그러면 여기 이게 이제 수명성인데 수명성의 뿌리가 신중 임수예요. 임수. 불과 이게 화와 토가 왕성해져요. 활성화져요. 그럼 토국수를 받는 거죠. 여기 임수가요. 그리고 화에 의해서 다 증발이 돼요. 이게 수명성의 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가능성이 이 무토로부터 극받은 거보다 여기 소생의 인대운에 돌아갈 확률이 커요. 이게 정확한 거는 이때 이 10년 동안의 유년운을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수명성을 찾아내는 방법인데요. 아, 이런 것 강의하고 싶어도 이게 기본적인 그 오행의 생각자조차도 그 잘 그 접경진전 이런 거는 그냥 술술 나올 정도가 돼야 소생이 지금 말씀드린 걸 이해가 될 텐데 언젠가 이런 강의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이거는 이제 음양과 이런 생급제와 이 사주 전체에서 가장 필요한 글자, 그런 걸 모두 알아야 그 언제가 예, 돌아갈 것이다. 설거 선생도 자기 사주를 놓고 언제 내가 죽을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했다고들 하죠. 예, 이거 보니까 좀 다른 데로 좀 셌네요. 부사일생은. 그래서요, 흔히 이렇게 충운 합으로 푼다.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충운, 그 합은, 그래서 이제 합은 충이 옮기고, 충은 합이 옮기고, 이게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합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제 합이 됐어요. 이때 오화가 뜨면은 그때 응기가 되는 거예요. 세운에서 오화가 온다든지. 지난 영상에서 왜 아, 여기는 같고 이게 임술월인가 그랬고 임술 계산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사술 그래서 제격에 있어서 임계가 굉장히 필요하죠. 제가 왕성해서. 그래서 무운의 해년, 해월, 신일, 신시에 돌아갔다, 죽었다 하는 논리도 똑같은 거죠. 이 사주도 뭐 그 유년을 보고 가장 운기, 사건, 사고가 터지기 좋은 그 유년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 사주도 우리가 지금 이게 다 옛날 양반들이니까 대운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유년까지를 이제 보면은 더 확실하죠. 이제 언제 그런 이제 강의를 할 날이 오겠죠. 네. 이런 정도 하려면은 자평진전과 적천수를 자유자재로 돌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지금 자평진전에서는 그 대부분 충과 충형까지만 보죠. 파해 이런 건 전혀 언급도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모두 다 보고 이 음양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아, 이 수명성, 수원성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조금 강의 내용이 좀 새길로 샜네요. 아, 이거 설명하다 그랬군요. 대부분 이렇게 좌우충할 것 같은데 자진합을 해서 괜찮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충은 합으로 풉니다. 안 그래요?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요, 무토 입장에서는 이것이 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양면적인 건데, 예, 그래서 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신약하면은 이게 신약하죠, 굉장히. 왜냐하면 이거를 아까 을목은 거의 뭐 제 기능을 못 온다고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 통곤했고 또 여기에 통곤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포위돼 있으면 사실 힘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건 자평진전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소생의 옆길로 좀 샜다고. 그래서 신약하면은 인성이 마땅하죠. 인성은 이게 신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는 이게 제사라는 사주에 있어서는 아, 인성이 아, 마땅하지 않다. 이게 병정으로 이게 제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식신상관으로 제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인성운이 오면은 얘들을 극해서 제사를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상관을 없애고 이렇게 인성으로 상관을 극하고 이게 탈식한다. 편익으로 식신을 뒤집어 엎는다. 뺏는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사주임에도 신약사주는 일반적으로 인성운이 좋은데 제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사주는 이거로 제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사를. 서선생. 그러니까 이런 데 있어서 이게 인성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지지는 방으로 본다면. 예, 별로 해대운이면 간목의 그 장생이죠.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소이다. 안 그렇다는 거죠.
본기가 벌써 인성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게 본기에서 장관끼리 정임합을 해가지고 이게 없어져요. 안 좋죠. 해대문제. 여기도 보면은 을목이 인대운이 오면은 제왕을 얻어서 힘을 얻고 겁제도 그 록을 얻어가지고 힘이 있어서 더 자기를 도와줄 것 같은데 이때 죽는 거예요. 이때. 그 원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수명성의 뿌리가 다 날려갔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그, 그 형이나 또 그 이렇게 토끼리 그 인신 충만해도 토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자평진전 2권 시간에도 그와 유사한 게 나왔는데요. 아무리 토의 지지에서 토가 이렇게 정한 상태로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요동을 치면 천간에 있는 그리고 지지에 자기의 그 장생인 이게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형충을 벌이는 와중에. 그래서 이게 수명성에 이제 희마리가 오게 되는 거죠. 힘이. 그래서 아마 무대운보다 인대운이 더 힘든 일이 정확하게는 요 무에 해당하는 유년과 인에 해당하는 유년을 검토를 해야 하면은 정확하게 언제가 가장 흉한지를 찾아낼 수가 있죠. 예, 그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게 이제 모장원 사주를 이제 본 거죠. 예, 또 이게 이제 이여사 그 사주를 보면요. 또 이여사의 사주인데 소위 이것은 제사라고 이게 식신으로 제사를 했죠. 살을 하고 이렇게 식신으로 제사를 하고 생제 원문 자평진전에서 이걸 생제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거죠. 식신으로 어, 제사를 하고 얘를 생해줬다고 하는 거나 이게 이게 편당이 되면 한 무덕이에요. 이게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인데 식신으로 제사를 하면 그 묶음에서 얘를 버리고 이 묶음으로 남겼다. 그런 의미에서 존재라고 그러죠. 생재나 존재나 거의 비슷하죠. 무인 일주가 무인 일주라서 장생에 좌했다. 이렇게 이게 좌했다는 개념이 자기의 좌직 깔고 앉은데 그거를 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광의료는 곳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있어도 좌라고도 하죠. 연에 있어도 좌라고도 하죠. 그래서 약간 여기 일주 놓고 보면 장생을 깔고 앉았다. 그래서 청간은 또 장생을 깔고 앉은 데다가 일간이 힘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천간에 비견도 있고요. 천간에 비견에 도움도 있다. 그래서 이게 일간이 엄청 강하다. 일간이. 그래서 신앙해서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것을 용신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게 칠살이 있는 사주는 일간과 일간 세력이 엄청나죠. 여기 진토도 있고요. 다 통분이. 또 칠살도 다 록을 얻었어요. 여기서도. 이게 자진으로 또 생도 받고요. 엄청나죠. 이렇게 나와 칠살의 힘이 비슷하면은 이 식신으로 제사를 해줘야 좋습니다. 이게 식신까지도 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삼자개균, 삼자개비, 대귀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평진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신으로 이게 식신이 용신이라는 거죠. 자평진전식으로 오면 이게 상신이 되는 거죠. 칠살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자평진전의 용신은 이게 자아가 되는 거죠. 이게 격국 용신이고요. 쟤는 이게 지금 쟤는 이게 재성이죠. 재성은 식신을 설계시킨다. 식신을 지금 이 식신을 용신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재성은 식신을 설계해가지고 용신의 힘을 뺀다 이거죠. 식신을 꼭 써먹어야 되는데 쟤는 용신을 식신인 용신을 약화시킨다.
그 얘기죠. 그리고 칠사를 생한다. 그래서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죠. 지금 자평진전에서는 이게 용신이라고들 하니까요. 그러나 이거는 그 프레임워크가 다르죠. 패러다임이. 자기가 적천수 따랐다고 상대방 이거를 상대방도 자기의 그 패러다임에 맞추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만큼 자기 적천수 이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런 사주에서 수명성이나 이런 걸 찾아내려면 이게 적천수식으로, 아니, 자평진전식으로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을도 여기, 월로부터 여기를 얻었고, 시로부터 여기를 얻어서 충분히 이 경금을 통제 관리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건데 조금 약하죠. 그래서 이 소생이 이게 을경합화, 진유합금 그걸 감안하는 게 아니라 요런 케이스가 되면은 적천수 논리와 자평진전 논리를 함께 봅니다. 이런 건 가끔 있어요. 가끔. 이런 경우는 보고 을목이 그렇게 힘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천합, 지합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더 꼼꼼히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순전히 이제 자평진전과 적천수하고 반드시 크로스해서 봐야 됩니다. 함께. 그런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자평진전에 있는 내용을 모두 줄줄줄 이렇게 구구단 외듯이 할 정도가 돼야 되고 그거 플러스 적천수의 논리까지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 그리고 뭐 다른 뭐 주역이나 이런 거에서 도움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죠. 이거는 이제 이 재성은 용신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이 칠사를 생겨줘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이 재성을 용신이라고 하느냐? 그건 뭐 적전수를 따르는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자진이 서로 그 합을 하죠. 이렇게 자진이 합을 해서 토, 금, 수, 목 하나의 기가 유통이 잘 된다. 자진이 합을 한다. 자진이 합을 하고 이게 토금수가 유통이 잘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토, 금, 수 그리고 여기서 목으로 자연스럽게 하나의 기로 유통된다. 그래서 확실히 귀한 징조가 있다. 아주 기격이다 이거죠. 이게요. 청간과 지지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같은 공간. 같은 공간이면은 여기 토에서 금으로 가려고 하지 금에서 토로 이렇게 역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이니까 지인하고 이쪽에 여기 이 정도의 경금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게 자진 합의되잖아요. 여기까지도 하나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 하나의 경금이 여기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게 호, 금, 수, 목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지지는 지지끼리 생오지 않는다면서요. 생극작용을 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러나 이게 이제 격천수 보면 이런 게 연주 상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주 구술주 구술이 연결돼 있다.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이게 생하는 구조로 돼 있다. 그걸 연주 상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주가 귀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귀한 조짐이 있다는 얘기죠. 운을 보면은 식신이나 신앙한 그 식신운은 이게 식신 제사를 하는 거니까요. 식신으로. 이 얘네들이 강하면 제사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좋죠. 그리고 신왕하면 이 칠살의 힘을 견뎌내는 맷집을 튼튼히 하는 거니까 신왕운이 좋죠. 신왕운도.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이나 신왕하는 이게 비거부는 본래 아름답다 좋다는 얘기죠. 인성도 길한데 인성도 길한데 이게 신 선생은 인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여기 인성에 대해서 식신이나 신왕한 운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인성도 길한데 단 지지로 와야 된다. 이 지지로 인성이. 이렇게 천간으로 와서는 안 된다. 천간으로 이렇게 인성이 오면은 제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천간으로 병정화가 오면은 이거를 식신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이 인성이 식신상관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사를 못 하죠. 그리고 여기처럼 일간이 강한 데다 대고 어, 인성이 천간으로 와버리고 제사를 못 오면은 이건 완전히 고빈한 사주입니다. 일간도 강하고 또 인성도 또 강하고 저기다 대고 칠살까지 있다. 그러면은 진짜 게으르고요. 완전히 이제 고독하고 음, 이제 뭐 재물은 거의 없어지는 거죠. 아주 고빈한 가난한 사주로 이제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당 이 병화를 보면은 예, 이 경금이 이게 용신이죠. 식신. 이게 이제 을미 병신 되겠네요. 이때 되면은 병이 식신을 편인 도식해가지고 상신이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그래서 용신을 상처를 주게 된다. 그러니까 지지에 있으면은 지지에 이렇게 이게 이제 사화가 이제 인성이죠. 인성. 인성운이 오면은 이게 이것도 봐요. 인성운이 오면은 천간으로 이게 작용 못 한다 소리죠, 이게. 여기 표현이 그렇죠. 단 지지로 와야지 천간으로 와서는 안 된다. 지지로 오면은 천간으로 이게 극을 못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지로 오면 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천간은 동하고 지지는 정하다는 얘기죠. 이런 걸 이제 고서를 읽으면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보면.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연주 상승이나 이건 이제 사주의 그 흐름상 그런 거고 각각의 생극자를 놓고 볼 때는 서 선생도 이런 표현이 왜 나오겠어요? 이게 인성이 천간으로 오면 곧바로 용신을 없애버리는 거죠. 편인 도식이든 편인이 아니라 정인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용신을 약화시키든 파괴하는 거죠. 여기 상처낸다는 이게 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지로 오면은 인성도 괜찮다, 길하다. 왜 지지로 인성이 오면은 이 경금은 천간에 있고 지지는 정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죠. 예, 그랬어요. 제격이 칠사를 차고 있는 경우에 치유는 원칙적으로 이겁니다. 합살이든 제살이든 얘 칠살은 어떻게든지 통제 관리를 해야 된다. 통제 관리 수단이 뭐냐? 식신이나 상관이나 여기 양인이 있다. 세 가지죠. 그거 플러스 인성으로라도 그 화살을 시켜야죠. 이 칠살과 인성을. 이때요. 재성이 천간으로 투간되면은 이 칠살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재성이 천간으로 투간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인성을 제거기을 바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 제 성격에 있어서 실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얘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해줘야 된다. 그래야 성격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반대 진영이 워낙 재생사를 받으면 더 얘가 미쳐서 날뛰어서 나에게 해악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파격이 되죠. 그게 골자죠. 아니면은 식신이나 상관이 없으면은 이게 나의 맷집을 키우는 거죠, 결국. 비급. 여기 양인이 있으면은 내가 양간이라면 양일간이면은 양인으로 합사를 하는데 음일간이다. 그래도 역시 비겁이 있으면 좋아요. 그럼 내가 맷집을 키우는 거죠. 견딜 수 있죠. 어지간해서 이 평관으로부터 이 내성 맷집을 키우면은 또 괜찮습니다. 그렇게. 예, 다음 영상에서는요. 제 성격이 칠살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